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오면서 매년 12월 FOMC 회의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른바 페드의 악몽이 나타났었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이런 악몽이 재현되지 않으면서 증시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큰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부 증권사들의 평가 그리고 전망을 믿고 공매도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주주 양도세를 겨냥한 공매도 세력들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해당 주제를 통해서 얘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상승폭은 작았지만 그래도 올랐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여러 가지로 가슴이 설레던 날인데요. 예. 후견커께서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르고 에바 IMF 예. 총재가 한국에 오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초청은 안 됐습니다만 좀 만나뵈려고 갔었는데요. 예. 일정이 워낙 빠듯해서 이렇게 만나보지 못해서 아쉬웠었는데요. 예.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가 이렇게 인하 기대가 된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야 되는데 예. 비트코인이 그래도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어제 게르고 에바가 한국의 그 IMF와 우리 기획재정부, 예. 그 한국은행에서 세미나에서 이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이 많이 될 때는 이 통화정책의 효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들어야지 비트코인은 사실 이렇게 같이 겸용하면 이게 부정적 시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가 이제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요인도 그 요인이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서 열렸던 국제 행사로 인해서 예. 저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해서 특이한 현상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가는 올랐는데요. 장중에 보면 기대한 만큼은 많이 올라가진 않았을 겁니다. 워낙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페드의 사실 그 피벗 시사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 각도로 워낙 너무 강하면요 반신반의하는 풍토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남녀간의 연애하더라도 워낙 강하게 하면 그렇죠.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밀당이 중요하다고들 하죠. 예. 밀당인가요? 예. 오늘 밀고 주가가 올랐기 당기기를, 때문에 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은 같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 페드가 강하게 이렇게 피벗을 시사할 때는 예. 아직은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거거든요. 음. 그러면 1980년대에도 물가가 잡혔을 때 완전히 잡히지 않았을 때 폴 보커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결국 인플레가 재발됐거든요. 그렇죠. 그것이 결국 이렇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그게 유명한 폴 볼커 실수라고 않습니까? 예.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하게 피벗을 시사하다 보니까 인플레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인플레가 재발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당신 뭐냐. 폴 볼커의 실수와 마찬가지로 파월의 실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시각이 있어서 예. 주가에서 보면 그렇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월가 입장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워낙 강하게 피벗을 시사하니까 재확인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재확인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아웃 기간이 끝나니까 페드 인사들이 이제 물론 크리스마스 휴가라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서지는 않겠습니다는 페드 인사들이 피벗에서 어떤 입장을 갈까 그렇죠. 재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파월 자체가 예. 올해 들어서 홍영커랑 같이 많이 얘기하겠습니다는 오락가락했던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시장의 실수에서 저렇게 강하게 피벗을 시사했는데 월가에서는 이렇게 아직까지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오늘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포지션을 직접적으로 변경해서 투자 성과가 차이가 나는 국제시장은 사실 피벗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한 반면에 예. 미 증시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부담감이 또 있고 반신반의 분위기 때에 3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국제금리는 다 말씀했죠. 예. 특히 10년물이 4% 붕괴돼서 3.91%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5.2, 5.3까지 가는 게 이게 단순간에 지금 4.4까지 오늘은 그렇죠. 마감이 4.38까지 떨어졌네요. 예. 4.38까지 돼서
최근에 국채 금리가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을 단초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 증시 3대 지수 그래도 올라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대 지수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조금이나 올라줬다는 거, 이 부분에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만큼 이번 12월 페드 악몽 어느 정도 없다고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12월 악몽에 이 공매도 베팅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주가가 지금 김채연 PD께서 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다우존스가 0.4% 이렇게 오른 데 있어서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통 인플레 시대에 있어서는요. 예. 매년 12월 회의가 이 12월 회의 자체가 마무리하는 회의도 있습니다는 다음 연도에 통화정책의 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12월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인플레 시대에서 물가를 잡히지 않은 시대에 있어서 보면 12월 회의에 다음에 통화정책에서 이렇게 보면 매파적 속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12월 회의가 있을 때는 매파적 속성이 나오는 각도에서 예. 결과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이 이게 매년 반복되는 12월 이렇게 인플레 시대에 매년 반복되는 12월 페드 악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인플레 타겟팅선 2%에 그렇죠. 비해서 근원 그 CPI 같은 경우는 4%까지 지금 아직도 2배 이상 높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회의에 내년도 통화정책 관련해서 자 아직 물가가 잡히지 않았으니까 자 매파 속성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공매도 체계되겠죠? 근데 이번 회의에서는 오히려 피벗을 강하게 시사하다 보니까 어제도 주가가 올라가고 오늘도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록 그 소폭이나마 상승된다 하더라도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폭이 크다 보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의 의미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의 지난달 제닛 앨런이 재무정책의 국채를 조절하는 피벗이 나와서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예. 우리가 지난달 이렇게 보면 랠리 많이 얘기했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미니 랠리, 베이비 랠리 아니다, 빅 스텝 랠리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죠. 10% 이상 올랐죠. 나스닥 11% 올랐고 예. 지금 이렇게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재정정책에서 피벗을 시사하다 보니까 미국의 그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예상과는 다른 전개에 크게 당황한 세력이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FOMC 악몽을 겨냥해서 공매도를 친 세력들 상당한 낭패를 보고 있다고요? 네, 올해 주가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었죠. 예. 낙관적 시각, 비관적 시각 여러 가지 있었죠. 홍영코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비관적으로 본 시각에 있어서는 12월 악몽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 세력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연말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예.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실업률이 조금 이렇게 3.7% 나오니까 월가의 이렇게 특판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 크리스마스 랠리는 산타 랠리는 없어졌다. 그런 게 엊그제 유튜브의 제목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세력을 본다면 공매도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죠. 공매도체는 낭패를 기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 하는 것은 연말에 주가가 떨어질 걸 해서 공매도 쳤던 세력이 의외로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다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보면 공매도 하면 우리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빅시어트의 그 실제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 이건 이제 월가에서 퇴출당할 것 같습니다. 그 홍익코도 이제 외신을 얘기해서 예. 마이클 버리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좀 걸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된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우리가 모든 자산 처분해라. 예.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해서 처분하는데요. 본인은 공매도 쳐놓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본인은 공매도 쳐놓고 이게 시청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인은 공매도 쳐놓고 모든 경기가 침체한다. 모든 자산을 한다.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이 따라오면요. 이 마이클 버리는 굉장히 큰 이익을 벗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당신은 시장을 그렇게 조성하는 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는 시장을 조성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근데 시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춤추게 한다. 굳히는 것처럼 예. 그걸 뭐라 그러네요? 무당? 무당처럼 그냥 예. 춤추게 한다.
그래서 부드 이코노미라 그랬죠. 그렇죠. 비판했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가 지금 연착륙되는 가능성이 이번에 페드 전망에서 확인됐고, 예. 그다음에 지금은 모든 것이 오르는 everything rally가 되다 보니까 자 기술주 폭락한다. 공매도 쳐라. 그다음에 비트코인 이렇게 떨어진다. 공매도 쳐라. NFT 떨어진다. 공매도 쳐라. 낭패를 보고 있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마이클 버리 같은 사람들은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또 하나 그 공매도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이 예. 잭슨 홀 미팅이죠. 올해 잭슨 홀 미팅의 이후에 경기라든가 통화정책 방에서 엇갈렸죠. 그런데 향후에 자 연말까지 주가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본 게 워렌 버핏이 낙관적으로 본 데에 반해서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 조지 소로스죠. 그래서 공매도 쳤죠. 그렇죠. 공매도 쳤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 조지 소로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12월 FOMC 악몽과는 다르게 크게 각광을 받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워런 버핏도 짚어주셨고요. 자, 뒤에 보면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네. 제레미 시겔, 다우 신고가의 주인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자막에 미리 나와서 다시 한번 자막에 비춰줄 것을 이렇게 김천 PD께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워렌 버핏 올해 좋은 해였었죠. 그렇죠. 우리가 농사는 시골 농부라는 분이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1년에 주가는 2번 정도 농사 짓는 거다 하는 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말씀하시는데요. 올해는 워렌 버핏이 올해 농사를 보면 2번 농사 지셨습니다. 지난번에 SB 사태 때 모두가 불안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사실 워렌 버핏은 주식을 다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SB 사태를 비롯한 미국의 지방행위가 잘 끝나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농사졌죠. 그리고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조지 소로스는 주가가 안 좋은데 이렇게 반대해서 사실 워렌 버핏은 주가가 올라간다 하는 쪽에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두 번째 농사를 잘 지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올해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이라든가 투자 성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찰리 먼거 부회장의 친구를 잃은 슬픔은 있지만 예. 워렌 버핏 입장에서는 가장 돋보인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돋보신 분이 있죠. 우리 김지은 PD께서 뒷배경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뒷배경을 보여주시면 제레미 시겔만큼은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은 이제 페드의 회의가 끝나고 나서 모든 방송이 제레미 시겔을 부른다 그래서요. 아마 맞습니다. 틀문 제레미 시겔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모두가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 모 교수께서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장과 그다음에 이론적 경험이 풍부한 사실은 마바라곤처럼 춤추지 않는 이런 제레미 시겔 같은 교수님께서는 사실 올해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이 넘는다. 근데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35,000을 떠나서 예. 37,000까지 가고 그렇죠. 이런 기사라다 보면 연말에 4만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지금 김지현 PD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37,248입니다 오늘요. 그렇죠. 52주 갖고에도 보면 오늘 신고까지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면 제레미 시겔입니다. 칠면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올해 모 교수께서는 주가가 그렇게 썩 맞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 번 정도는 언론에서 책임 있는 것이 아닌가. 출연자로 부르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섭외가 안 되더라도 예. 섭외가 나오면 부르는 사람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저도 거기에 포함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이렇게 해서 방송에 출연자로 섭외했을 때 투자자들한테 예측이 잘못되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획이 잘못되면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좀 그 사람들은 출연을 좀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을 이렇게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월) FOMC 회의 이후 악몽이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명암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채권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10월 말인가요? 예. 우리가 정확히 10월 24일인가 27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10월 말이었잖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했습니다. 그때 이 방송을 통해서 채권 자경단 얘기했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예, 채권 자경단. 그다음에 공매도. 그래서 똑같이 5%에 대비해서 채권 자경단, 채권은 무자비하게 이렇게 처분하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뭐 금리가 더 올라간다. 금리가 더 올라간다 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공매도 친세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향후에 미국의 사실 그 통화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하는 말씀드려서 그때 채권 자경단 얘기는 1984년에 야데니에서 처음 나왔다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채권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자경단처럼 처분하는 것은 향후에 국채금리가 상승할 것을 겨냥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미리 처분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거든요. 반면에 뭐냐? 향후에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처분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매도를 더 잡는 거죠. 근데 그때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는 그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에크먼이라는 분이 공매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청산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에 피봇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채금리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그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공매도를 청산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자, 증시에서도 12월 페드 악몽과 관련해서 공매도 친세력이 대형 손실이 나고 그다음에 페드의 피본 얘기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베팅했던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대단히 성공을 거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전문가라는 사람 여기에 무슨 외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거든요. 개인 투자가에 대해서 성공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번 12월 회의에 파월과 그다음에 페드는 자 채권 자경단에 그다음에 에크먼처럼 공매도를 청산한 세력에 손을 들어줬다. 근데 반면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개인을 울리는 공매도에 베팅했던 세력은 대단히 뭐냐. 오늘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가 3.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10월 말에 5점 돌파해서 5.2%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단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반비례 관계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공매도 친세력 얼만큼 지금 손실이 나느냐. 증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외신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가 힘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명성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가려서 얘기를 해야 된다. 전문가라 하더라도 가려서 얘기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개인의 힘이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에 의해서 자 어떤 쪽이든 방향을 설정할 때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경제의 뭐 성장률이나 그래프나 찍 그려쌌고 그래서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분석, 기술적 분석 이런 것은 의미가 있게 하더라도 과거만큼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매번 이렇게 경제를 얘기할 때 그래프 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냐 자기 의대로 빨간 줄 할 때 더 빨간 줄 쭉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렇죠?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건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상황도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는데요. 12월 FOMC 회의처럼 우리도 연말 장세를 좌우할 두 가지 조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 어떤 지금 상황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미국에서 4분기에 연말 장세에서 보면 12월 페드 회의가 관건인 것 마찬가지로 예. 올해 4분기에도 우리도 공매도 금지 조치들 그다음에 대주 장도 그렇죠.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지금 한 달 이상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지수 의외로 많이 올랐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 10%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11% 올랐습니다. 또 외국인 자금도 많이 3조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원달러 환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월 말에 1354원에서 어제 1294원입니다. 증권사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그러면 주가 많이 떨어진다. 환율 올라간다. 예. 그러면 이 분석대로 주가 떨어진다. 그때 당시에 공매도 쳤던 세력은 어떻습니까?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대형 손실을 기록하는 거죠. 예. 그런 거죠. 미국과 동일한 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인은 12월 페드 회의가 지금은 공매도
대내적으로 요인은 다르지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네요. 예. 6천억이 넘게 들어왔네요. 코스닥도 좀 매매 동향 어떻게 김채연 PD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 1,300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3조 이상 들어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가가 오를수록 국내 증권사들의 말을 믿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공매도 피해는 갈수록 커질 것 같은데요. 불만도 이와 함께 커지고 있다고요. 네. 증권사 믿고 공매도에 가담했던 예.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국내 증권사는 시장 조수로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는 바로 그때 개인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는 것도 이렇게 궤도 방송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국내 증권사들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자 본인 입장에서 손들 수밖에 없죠. 근데 공매도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포지션을 했는데 주가는 거꾸로 올라가 이제는 증권사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손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쇼 커버링, 쇼 스퀴즈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공매도 금지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공매도 포지션을 줬던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을 볼 거로 생각했던 일부 증권사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손을 들죠. 그래서 예. 쇼 커버링, 쇼 스퀴즈 내용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부 증권사조차도 손을 드는 향방, 자기 자신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손을 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연말 장세를 좌우할 또 다른 요인, 앞서 말씀해주신 대주주 양도세 완화 문제인데요. 자, 지금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개인 투자자들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정책 당국에서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당국자 간에 서로 엇갈치다 보니까 결국 올해는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뭐냐? 지금 보유 물량 많죠. 예. 빨리 처분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처분해 그러면 주가 떨어져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공매도 쳐. 또 일부 개인 투자가 공매도 쳐. 그래서 이 대목이 지금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공매도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이어서 또 다시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자, 추 부총리가 공매도 검토한 적이 없다 하는 이 대목으로 인해서 지금 아주 그 혼선을 빚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페드의 강한 피벗 시점에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혼선을 초래하고 지금 이 시간 또 혼선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렇게 다음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완화되지 않으면 어떠냐? 매년 말에 공매도 양대서 저걸 맞추기 위해서 보유 물량을 처분하는 게 주가가 떨어지고 다음 연대 초에 다시 사는 이런 공매도 악몽이 되는 왜 그러냐면 배당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번 팔고 살이 되니까 또 거래소도 부담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올해도 그런 악몽이 재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금 폐장 앞두고 한 보유주식이 한 많게는 2조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자 일부 사람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공매도 대주주 양도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주가가 떨어진다. 일부 공매도 치는 세력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정책 당국에서 좀 입장이 정리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추 부총리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경제TV에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 소속돼 있으면 어쨌거나 한국경제TV를 이끌어가는 선생님 김정호 사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조직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김정호 사장님의 말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제가 근로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임명권자가 윤석열 대통령이십니다. 근데 임명권자가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공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 집행하는 사람이 추경호 부총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상 이것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국정과제인데 이렇게 당신이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시청자 여러분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추경호 부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이렇게 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는 이게 임명권자가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집행원은 경제부총리가 검토한 적이 없다. 예. 그러면 다음에 신임 최상목
이렇게 경제부총리도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던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말씀을 시청자분의 답을 구해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연말 장세를 좌우할 두 가지 요인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